다음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 일자만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갈 때 확정 일자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습니다. 사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내 후순위 권리자, 예를 들면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경매에 낙찰된 금액으로 내가 먼저 배당받는 게 아니고 이 후순위 물권자한테 돈이 먼저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내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이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다음, 등기가 완료되면 내 짐 빼도 되고 사업자 등록증 폐업해도 됩니다. 그래도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판결받아가 바로 경매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묵시적 갱신이 나왔습니다. 쌍방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을 하고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10년 보장하고 묵시적 갱신하고 이 관계를 한번 말씀드렸죠.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속해야지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초과한 임차인들께서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받는 게 아니고 민법에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민법의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나와 있냐? 민법에는 계약 종료가 되는데 쌍방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범위 초과한 분들께서는 묵시적 갱신을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1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자보다 일정 금액은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 금액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이 정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금액으로 6,500만원 이하가 되면 2,2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가밀억제권료는 5,500만원 이하가 되면 1,9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3,800만원 이하가 되면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 이하가 되면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우선 변제되는 이 금액이 건물가액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건물가액은 5억인데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이라 하면 2억 5천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서울에 6,500만원 이런 기준되는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 1 기준입니다. 지금 계약했는 현재 시점 기준이 아니고요.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10년 전에 1순위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준되는 금액이 지금 내 금액하고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보증금 월세 증감은 5% 이상 못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1년 이내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월세 전환하는 거는 12% 또는 5.625%.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1.5% 곱하기 4.5 하면 5.625%입니다. 이 12%, 5.625% 둘 중에 낮은 금액 5.625%겠죠.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2% 적용하죠.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세 전환하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일시적 임대차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이불 속옷 파는 깔세가 되겠죠. 이런 임차인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되지 않는 건물에
전세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드렸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이 항목 들어가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구독 있으시죠? 꾹 부탁드리겠습니다.